대상 지역 및 지정 규모가 나옵니다. 이 숫자 단순하게 암기해야 돼요. 1번 도시지역 안내해가지고 박스 안에 1번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10,000 이상, 공업 30,000 이상, 자연녹지 10,000 이상, 생산녹지 그걸 쭉 읽으면 생산녹지 면적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10,000 이상, 보존녹지는 없으니까 구역지정 못함. 보존녹지는 구역지정 못함.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생산녹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원래는 옛날에 법 만들 때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해가지고 자연녹지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한다.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규제가 너무 강하게 풀어 해가지고 그냥 자연녹지 그대로 만 넣고 얘는 보존녹지는 지정 못하는데 생산녹지는 이렇게는 안 돼요. 생산녹지가 이렇게는 안 되지만 이렇게 돼. 이렇게 생산녹지 일부 걸치는 거, 걸쳤죠. 이 걸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이 얼마라고요? 100분의 30 이하 돼야 되고 어차피 걸칠 거면은 이 부분의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직 함정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녹지 100분의 30 이하 그렇게 알고. 그러면 이제 묶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10,000 이상, 공업지역은 30,000 이상, 보존녹지 안 돼. 도시지역 외에는 30만 이상. 숫자 암기해 30만 이상. 다만 건축법 공동주택증 줄 거고요. 아파트 1 건설에 포함 그러면 10만 이상. 아파트 1 건설에 포함됐다면 10만 이상. 그러니까 도시지역 밖에는 30만. 그럼 밖에서 뭐 한다? 아파트 연립 짓는다 그러면 10만.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럼 거기서 우리 무슨 생각하냐 그러면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요.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러니까 관리, 녹지적, 관리적, 농림, 자연환경은 아파트 지을 수가 없는데 뭐가 들어가면 도시개발구역이 들어가면 아파트 지을 수 있구나. 그런 해석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아파트 부지는 그렇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만들고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으로 만들고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2번 맨 밑에 2번은 6월달쯤에 설명하면 이해될지 몰라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내용이 아주 어려운 내용이요. 넘어갑니다. 3번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4번, 5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구역 지정 사전 절차 지정지 않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255표에 보면 이제 구역 지정 절차인데 구역 지정 절차 아까 제가 얼핏 설명했죠. 기초조사하고 의견 청취하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지정하고 고시하는데 기초조사는 다 읽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맨 밑에 조사 측량 할 수 있다. 딱 그 부분만. 더 읽으면 안 돼. 더 읽으면 시간 낭비. 우리는 잘해야지 열심히 하면 안 된다.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합시다. 잘하는 방법. 조사 측량 할 수 있다. 국계법 시간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은 어쩐다고? 하이한다. 지금 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은 개발계획하고 똑같아. 얘는 할 수 있다. 중요 안 중요? 안 중요. 혹시나.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 주민의견정치. 간혹 나오면 얘인데 주민의견 얘인데 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중간 보면 공람이나 공청을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드려야 되면 그것도 줄 거놓고 공람이나 256페이지 25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중간에 공람이나 공청을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드려야 되고 줄 거 놨죠. 나머지는 아예 읽지 말라고 시간 낭비니까. 그럼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2번 송부 공고에서 뭐 보냐 그러면 주민의 의견 정치가 동그라미 2번이고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세 번째 일간신문과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하고 14일 이상 공람. 우리가 공람 보여주는 건 뭐라고? 와서 보고 말하라고. 그때는 무조건 며칠이라고? 14일. 그러면 이제 14일을 무시하고 자 어디에다가 알린다? 신문하고 홈페이지인데 다만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신문이 아니고 공보와 홈페이지. 주로 시험 문제는 거기서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 청취는 공람이나 공청을 통해서 의견 청취하는데 공람이 뭐냐? 공고 열람인데 공고를 어디에 하냐? 신문, 일간신문. 10만 미만이면 공보. 신문이냐 공보냐. 15만이면 신문. 7만이면 공보. 그거 찾는 게 시험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만 주의하자. 나머지 더 읽지 말고.
257페이지 3번 공청회. 공청회 할 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꼭 읽고 싶은 사람만 1번 읽고 나머지는 보지 말고. 나온 적 없어. 258페이지는 협의 심의. 그러면 그래 협의 보지 말고 누가 하고? 관계부처 뭐 한다? 심의. 심의해서 259페이지 보지 말고 지정해서 뭐 한다? 고시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 읽으면 시간 낭비예요. 무시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예 표시가 안 돼 있어야 되고 아예 안 읽는 게 편해요. 목차만 톡톡톡 보고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260페이지 6번 도시법계획 지정효권. 여기는 중요죠. 1번 지정의제. 중요. 그러면 걔들은 나오면서 답이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와도 답 안 된다? 안 중요해요. 나와서 답 되면 중요해요.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자, 여기는 현재, 여기는 계획관리입니다. 계획관리제인데 신도시 만듭시다 얘기했다가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이렇게 빵 지정했어요. 그랬더니 계획관리지역은 자동 뭐가 된다? 자동적으로 도시 되고, 자동 도시가 되고, 개발? 지구단위. 반사적으로 개발 그러면 지구단위. 그럼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무슨 지역인데? 계획관리했다. 도시개발구역만 빵 지정하니까 뭐가 되고 도시지역은 뭐가 됐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됐다. 근데 단 해가지고 단 두 가지고 단 해가지고 도시지역 외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용도 지구 중에서 취락지구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는데 이거 백날 해봤자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얘가 나오니까 얘 잡아야 돼. 취락지구는 그러하지 않는다.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뭐가 된다? 도시지역이 된다. 도시지역. 또 지구단위 계획된다. 어디서는 안 된다? 취락지구에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이 국토계획법 가서 시험 문제 잘 국토계획법 옮겨가가지고 우리가 국토계획법 시간에 용도적 지정자치상 특례 해가지고 공유소득 매립지에 관한 특례, 도시지역 결정고시를 보는 특례, 관리지에 관해서 특례 세 가지가 있었죠. 빨리 이제 머리를 국계법으로 싹 바꿔야 된다고. 자, 도시지역 결정고시 본다. 하나, 도시지역 연접한 항목경. 둘, 도시지역 연접한 어항경. 셋, 국가사업단지, 일반사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넷, 택지개발지구. 다섯, 저는그만 사업계 예정경. 예. 이제 거기까지인데 거기까지 5개 있었는데 도시개발법에서 하나 더 끌고 간다고. 뭐라고?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지역이 된다. 단 어디는 안 된다? 취락지역에서 안 된다. 이 내용이 국토계획법 가서도 잘 나온다고. 그래서 알아야 된다고. 한 번 더. 여기가 농림지역이요. 농림지역. 신도시 만듭시다. 도시개발구역 딱 지정쓸게. 그러니까 농림지역이 자동 뭐가 됐다고요? 자동 도시 되고 자동 뭐가 됐다고요? 지구단위 계획이 됩니다. 물론 취락지역은 그러하지 않는다. 일단 여기까지 알고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6번에 1번은 중요하니까 중요 표시 딱 해놓고 별것도 아니요.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도시지역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돼요. 단 취락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에 X가 안 나오니까 7번 도시개발구역에서 행위제한. 이거 아까 설명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민 여러분 건물 쭉 하지 마세요. 주민들 어쩐다고? 왜 나를 띄엄띄엄 보냐? 나는 어쩐다? 의견 정치. 그러니까 봐봐요. 뭐라고 했는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주민의 의견 정치령 권고가 있는 지역, 걔를 집어넣었다고. 의견 정치령 권고가 있는 지역하고 어디에서?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토지행정 변경, 토지자치, 토지 분할, 물건 잡지, 종목의 발제, 식재 하려면 누구 허가 받아야? 봐봐요. 누구? 특별시, 광역시 없죠. 뭐가 없어요? 특자시가 없잖아요. 특자시가 신기하게도 특자시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구 허가? 이건 중요하지 않아. 줄 거면 안 돼요. 특자시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 줄 거란 말이야. 줄 거랑 딱 포함적 있잖아요. 지금 줄 거지 말고 그것은 절대 중요하잖아요. 그냥 허가 받냐 안 받냐 이거 찾는 거예요. 허가 받냐 안 받냐. 그럼 옆에 가가지고 자 위에 박스 허가 받는 거 밑에 박스 안 받는 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 이거. 자 1번.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허가 받는 거 안 받는 거 구분하는데 이게 국토계획법하고 똑같아요. 너는 받는 거 이쪽은 허가를 안 받는 거 구분하는 거. 받는 거 안 받는 거.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건축물에 건축 허가 받습니다. 가설 건축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리고 대수선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리고 용도 변경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특히 대수선 중에 대수선이에요. 대수선도 허가를 받는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내용은 도정법 가서도 똑같이 넣는데 도정법은 대수선이 없어요. 나머지는 글자는 안 틀리고 똑같은데 정비구역에서도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정비구역에서는 대수선이 없으니까 대수선 주의하시고. 그래서 건축물 건축, 가설건축물, 대수선, 용도는 허가받는다. 안 받는 거 뭐 있습니까? 밑에 봐봐요. 밑에 봤더니 밑에 봐서 안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네. 없어요. 거짓말 없어요. 두 번째, 공작물 설치입니다. 두 번째, 공작물 설치 허가 받아야 받아요? 받아야죠. 안 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 거기는 있지. 네, 뭐가 있어요? 네, 농림 생산을 이용한 간이공작물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농사짓는데 필요한 간이공작물, 비닐하우스 생각해야 돼요. 자, 토지의 형질 변경, 그럼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죠. 안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라고? 경작지의 형질 변경. 자, 토석의 채취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안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연 경관을 어쩌지 않는, 훼손하지 않는 토석 채취는 안 받아요. 그 다음에 토지 분할은 받아야 안 받아요? 토지 분할은 받습니다. 안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물건 쌓는 거, 물건 적재 얼마 이상? 한 달 이상. 물건 쌓지 허가받죠? 안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치하기로, 달리 표현하면 남겨두기로 한 토지에다 물건을 쌓는 거. 그 다음에 중목의 벌점에, 나무 베고 심는 거, 중목의 벌점에 식재 허가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근데 여기서는 관상용이죠. 관상용 중목이 임시 때는 안 받는데 이게 어디서는 받는다? 이게 경작지에서는 다시 받는다. 그러니까 경작지에서 할 때는 너는 받는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허가 받는가 안 받는가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나요. 거의 매년. 개발법, 도정법 둘이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도정법에는 정비구역에는 뭐가 없다? 대수선만 없다. 나머지는 완전 똑같다. 대수선만. 그러면 차분히 놓고 봐봐요. 지금 놓고 보면은 자, 허가 반드시 받는 게 두 개 있죠? 반드시 받는 게 뭐가 있어요? 두 개. 건축물 건축 반드시 받고 토지 분할은 반드시 받는다. 반드시. 잘 보세요. 여기다 신도시 만듭니다. 여기에 소유자들이 토지 건물 소유자가 몇 명 있냐? 100명 있어요. 100명. 소유자 몇 명? 100명. 여기다 신도시에서 주택을 짓습니다. 주택을 몇 개 질 텐데 그럼 주택을 500채를 짓는다. 500개 짓는데 소유자 몇 명 있다? 100명 있다. 주고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사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럼 500개 중에서 기존 소유자한테 100개 주고 나머지는 분양 몇 개? 400개 분양하면 이익이 되잖아요. 이익이 되니까 어쩐다?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A가 토지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 끝난 다음에 집 몇 개 준다? 하나 준다. 근데 A가 가지고 있는데 1층, 2층, 3층인데 등기부 등본 떼어보니 소유자는 A 이러고 나온 거예요.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이요. 단독주택이다. 근데 이걸 갖다 이렇게 A 이러면 단독이요, 공동이요? 소유자 몇 명이요? 하나로 보입니까? 구분 등기된 게 소유자 몇 명이요? 3명이에요, 3명. 그러면 처음에 이거 그냥 이렇게 A 이러면 집 몇 개 주는데? 하나 주는데 A가 바꿔요, 이렇게. 여기는 A고, B고, C다. 이러면 몇 명 되는? 3명 되는 게 3명 이렇게 돼버리면. 100명이 이제 몇 명 됐어요? 이제 102명 됐다, 이러면. 자, 이렇게 해서 B가 이렇게 땅 가지고, B가 땅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빌라 지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팔았다고. 소유자 몇 명 되는 게 그러면? 8명 되는 거예요. 8명 되는 거예요. 자, C가 이렇게 땅 가지고, 한 필지가 몇 명이다? 한 명이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쪼개서 9개로 팔 몇 명이다? 9명이다.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면 소유자가 늘어나죠. 땅 쪼개면 소유자가 늘어나죠. 이 두 개를 보고 이렇게 건축물 건축하고, 건축물 건축 이해하고, 토지 분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걸 보고 우리가 지분 쪼개기.
이 두 가지가 지분 쪼개기요. 그러니까 지분 쪼개기는 어쩐다? 반드시 얘는 막아야 된다. 지분 쪼개기. 이거를 허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머리가 좋았던 게 인천 가면 인천에 도화동. 거기에서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한다고 하니까 집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집이 하나 있는데, 집이 A가 혼자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 한다고 소문나니까 몇 명 들어갔냐? 275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 여기도 공동 들어갑니다. 0.3평, 0.2평, 0.5평 이렇게 해서 270 몇 명. 이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집 지어주는 게 500가구다. 소유자 몇 명이냐? 4,000명이다.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이게 지분적 개경. 이런 것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하고 토지 분할은 예외 없이 쓴다고 허가를 받는다. 기억해야 돼요. 암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라는 거 알려주는 게 제 역할이고, 암기하는 것은 여러분 역할이고. 자, 그럼 출발 이제 1번 시작합니다. 261페이지 맨 2는 다 했으니까, 허가받는 거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면서 대수선만 좀 조심하자 그랬고, 2번 양글 2번 시행자 의견 청취. 우리 개발 행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있다며. 어디서 배웠어요? 예? 국계법에서. 자세히 배웠어요? 대충 배웠어요? 자세히. 무슨 얘기냐? 개발행위에 대한 일반법은 우리나라에서 무슨 법이다? 국계법이다. 그런 거 빨리 연상해야 돼요.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 따라가는 거예요.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자, 그럼 국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할 때, 자, 생각. 개발행위 때 허가 신청 내용이 도시관리계획 성장관리 반영에 적합할 것, 부적합할 것? 적합할 것. 도시계획 사업적인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말 것? 이룰 것. 기반 설치 이용자 확보기 적정할 것, 부적정할 것? 적정할 것. 다시. 도시계획 사업적인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있는 염려 어떻게 한다? 도시계획 사업시행자 의견 들어야 한다. 2번 읽어봐요. 똑같은 말이에요. 시장부서가 개발에 허가할 때 이 시행자가 무슨 시행자예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사업이다? 도시계획사업. 지장을 주면 허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줄까요, 안 줄까요? 모르지. 어쩌지? 물어봐야지. 그래서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 의견 들어야 한다. 물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장 좀 허가해주지 말은 얘기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거 1번 재법구 재난수 응급조치 그냥 합니다. 얘는 신고가 뭐가 없어요? 그냥 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설명 다 했으니까 스스로 읽깁니다. 넘기면 4번 원상회복명령 안 읽어도 안 해요. 허가 안 받고 했다. 허가 내용과 다르게 했다. 처벌은 기본이 어쩐다고? 원상회복명령. 안 들으면 대집행. 비용은 징수. 안 내면 강제징수. 똑같아요. 5번 1번 2번 뭐 2번. 자, 허가 대상 행위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에서 허가를 받으면 국계법 개발 허가 받은 걸로 봅니다. 1번 보면은 허가 대상에 따른 허가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이 법이 없으면 저 법 쓴다. 저 법이 뭐다? 일반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발행 허가할 때 조건 허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없으면 어쩐다고? 국계법. 조건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로 가지 있다로. 조건을 담보해서 이행분 예치할 수 있다. 누구는 예치 안 한다? 국가, 지자체, 공공은 예치 안 한다. 예치 사유는 뭐가 있다? 굴비, 발차기. 그 내용이 여기서 똑같이 쓴다 이 얘기입니다. 없으면 그 법을 따라가니까. 그 다음 이제 기득권보호인데 1번 잡아 1번. 기득권보호 1번. 2번 중에 1번. 아니네. 1번, 2번 묶여서 하나에 하나. 1, 2번 묶어서 하나. 날짜만 30일만 꼭 찍으면 돼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허가받아서 건물 톡톡톡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구역 빵 지정이 되면 그때는 어쩔 겁니까? 계속 해야지. 그냥 계속합니까? 신고하고 계속합니까? 신고하고 며칠 내에? 30일 내. 그거만 암기하자고요.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합니다. 그게 이제 도시개발구역의 행위자인데 그쪽 출제가 잘 돼요. 또 얘기하지만 그쪽은 다음 주에 도정법하고 대수선만 빼고 완전 똑같아. 그러니까 이 부분 중요표시하고 좀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8번 이제 구역 지정이 해제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해제가 시험에 안 나온 지 꽤 됐습니다. 해제 그러면 항상 우리는 누구 생각하고? 진주. 누구? 아, 잊어먹었습니까? 해제 그러면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니까. 진주 뭐라고? 성태순. 제가 지금 3월달 가게 되면 제가 항상 공법에 대해서 5개 지문을 만들어놔요. OX로 매일. 제 카페에다가 들어주도 않지만은 동강 드는 사람은 잘 들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성태수인은 얘는 국입니다. 국이. 여러분들이 들으면 12기예요. 12기. 그럼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얘는 3년 전에 합격했죠. 얘가 와서 OX 문제를 푼다고. 3월달에 문제 안 되니까 교수님 왜 문제 안 됩니까? 올해는 안 합니까? 얘는 심심한 거 와서 그냥 문제를 풀어봐요. 자기가 와가지고. 해설도 자기가 하고 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얘기를 기억을 하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만나면 고맙습니다. 인사도 한번 해야 되고. 자, 이걸 암기해야 되는데 63페이지를 태순이가 몇 초 만에? 5초 만에 암기했다고. 5초 만에. 어떻게 5초 만에 암기했냐? 뭐랬어요? 3실 2개 5330. 이거 암기 방법이 3실 2개 5330. 자, 그 말이 왜 나온 거 잘 보세요. 자, 지구 단위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뭐가 됩니까? 지구 단위 개혁구역 됐죠? 지구 단위 개혁구역이 되면 뭘 만들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야죠. 몇 년 내 만들어야 돼요? 3년 내. 이거는 국계법에서 배웠으니까 배운 게 넘어야 되고. 자, 지구 단위 계획은 누가 만듭니까? 시행자가. 아까 개발 계획에 뭐 빼고 다 있다? 지구 단위 계획 빼고 다 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시 계획에 있습니다. 실시 계획에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개발 계획에 없는 거 지구 단위 계획. 왜 이게 답 나오냐? 여기에 있다는 걸 출제 요인이 아닌가.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얘는 몇 년 내요? 3년 내 빨리 뭐 만들어야 돼요? 실시계획을 만들어야 돼. 이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행자가 나오려면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시행자가 나오려면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야만 시행자가 나오는 거예요. 개발계획 내용 4번에 시행자에 관한 사항이 있으니까. 근데 개발계획은 언제 수립하냐 그러면 구역을 지정할 때 수립하는 게 원칙이요. 근데 일정한 경우는 구역 지정 후에도 할 수 있는 게 아까 했죠? 개발계획 공모,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의 균형발전, 주상공 면적이 100분의 30이야. 구역 지정 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구역 지정 시 개발계획 수립한다. 그 말은 구역 지정 시 시행자 정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시행자는 구역 지정 후 몇 년 내? 3년 내 실시 계획을 만들어 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구 단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3년 내에 실시 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해라. 안 하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해야 된다. 두 번째. 자, 도시 개발 구역. 이게 뭐라고요?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요? 도시 개발 구역. 무슨 뜻입니까? 도시개발구역이 무슨 뜻이에요? 이상하게 좀 생각하지 말고 와 어려운 질문했네 이러지 말고 도시개발이 뭐라고? 신도시 만들었다 만들 것이다? 만들 것이다 다 만들었으면 어찌해야 돼요? 다 만들었으면 이렇게 명칭을 뗀다고 명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써놓으면 계속 어쩐다? 만들 것이다. 다 만들었다니까. 그럼 뭐 명칭 떼지, 명칭. 그래서 두 번째가 뭡니까? 공사 완료.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다 끝났으니까 명칭은 떼줘라는 얘기야.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한다. 구역 지정하고 2년 내. 개발계획 수립해서 고시해라. 안 하면 2년이 되는 다음날 실효. 자, 그럼 이제 개발계획 수립 고시했다.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3년 내에 개발계획이 나오면 시행자가 나오거든요. 시행자는 3년 내에 뭐 만들어서 실시계획 만들어서 인가 신청해야 돼요. 안 하면 3년이 되는 다음 날이요. 이 두 개는 면적이 얼마면 330만 이상이면 몇 년이다? 5년 이렇게 간다고.
여기에서 이 부분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를 했더니 저기 있는 성태순이가 성태순이는 언제 학원에 왔어요? 7월 달에 등록을 해가지고 10월 달에 당당히 합격해서 신랑하고 지금 월 1000 이상을 찍는다고 진주에서 땅 해가지고 땅. 나이도 많아요. 나이 작은 거 아니에요. 나이 70년생이니까 70년이면 꽤 돼요. 올해 70년 몇입니까? 49. 3년 전에 했으니까 46. 지금 46 누구죠? 지금 46 없나요? 46? 안 왔어요? 자, 그러면 이때 공부했는데 이 친구가 7월 달에 와서도 합격 아니고 우리는 지금 놀아도 돼요. 몇 달 남았어요? 4, 5, 6. 3달은 놀고 7월부터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니까 되더라고. 거기도 법대라며. 아니요, 교수님, 제 선생님이 법대적으로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본인도 법대 아니요? 아니요. 여기가 공부를 학원 다닌 것도 아니고 참 특이하게 이 공부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신랑이 강권열이요, 강권열. 신부는 송태순이고 둘이 중학교 동창이요. 진주에서 태어나가지고 둘이 공부 좀 하던 애요. 공부는 얘가 더 잘했어요. 얘가 잘하고 좀 못했어요. 얘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러니까 얘는 하다가 중간에 운동으로 빠지네요. 얘는 공부를 계속하는 거. 그래서 얘는 인서울로 가가지고 인서울서 공부했고 얘는 운동하다가 중간에 몸이 안 좋아서 멈춰버렸고 그런 상태에서 둘이 결혼을 사는데 이 권열이가 태순이 머리가 좋다는 거 아니니까 여보 당신 머리 좋으니까 중개사 공부를 해봐라 한번 지금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에서 뭐 하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 하냐 그러면 자기 직업이 중장비 포크레인 이런 거 한다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맨날 시골이니까 원주도 마찬가지 이거 일하는 사람들한테 맨날 저 땅 사줘 팔아 이게 나온다고 맨날 물건 나오니까 여보 당신이 중개사만 한다 그러면 내가 맨날 물건 이거 다 사고 팔고 해달라 하니까 이거 연결하면 안 되겠냐 해봐 그래? 너 중개사 공부 어떻게 하는데? 당신 알아서 해봐 인터넷 뒤지니까 인터넷 동강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데 동강 보다 보면 동강이 어디서 나와요? 유튜브 보게 되면 나오거든요. 그 유튜브에 동강이 나오는데 유튜브 동강은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 띄엄띄엄 다니는데 순서도 없는 걸 얘가 띄엄띄엄 하면서 들었다고. 대단해요. 듣다 보니까 유튜브 듣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 또 공법 저 걸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카페를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강의했던 거 듣는 거예요. 걔는. 카페 내용 가가지고 카페에서 글 쓰다 보니까는 진주에 있는 애도 나오고 같이 그 카페에서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진주에도 학원인데 학원 다니세요? 그러니까 얘가 7월달에 학원 왔다고. 7월달에 학원 와가지고 문제풀이 할 때 딱 와가지고 합격했는데 처음에는 7월달에 와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진주라는 도시가 참 특이하거든요. 진주도 교육도시입니까? 네. 원주는 교육도시입니까? 아니요. 원주는 군사도시입니까? 그럴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진주는 교육도시인데 이 진주는 교육도시면서 이 도시가 양반도시. 양반은 말을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의하는 선생들이 설명을 하면 대답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선생들한테 무덤이라고 무덤. 1년 딱 강의하고 그 다음에 안 간다고. 힘들어서 강의 못 하겠다고. 그런데 특이하게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한 친구도 있다고. 질문만 했다고 혼자 대답을 다 해버리는 거야. 알도 모르도. 재미있어서 막 질문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질문에 답을 안 하는 거야. 맨 앞에서 혼자 대답을 다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샥 째려봐도 그러든가 말든가. 아주 꿋꿋하게. 그러다 이제 9월 달에 이제 사람들이 9월 달에 얘 실제를 알았다겠죠. 처음 온 애가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9월 달에 실제를 할 때 예고지도 안 하고 법대자에서 명칭을 하고 법대 언니. 그러니까 1차 민법 개론을 공부 안 해도 안다고 이 친구가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2차 하다 보니까 공법이 문제 걸린 거지. 공법은 우리가 뭐 형사법 공법 이건 시험에 안 나오지. 그쪽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7월달에 문제풀이 하다가 8월 문제풀이 딱 하면 개발법 들어가죠. 순서가 그러니까. 개발법 들어가서 이걸 암기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맨 앞에서 빠잉 쳐다보다가 웃으면서 진짜 암기요? 저뭐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시간이 없는데 거짓말 하겠냐? 암기해야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카페에다 글 썼다고 나는 어쩐다고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한다. 반드시 합격해서 사무실 몇 개 만든다. 2개 만들고 내가 다 관리하는데 신랑과 내 거, 신랑과는 내 거 하나, 관리는 내가 한다. 비번 얼마다? 5,330번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이러고 있으니까 맛있게 못 알아먹네. 사무실은 뭐고? 3실이고 2개 만들고 5330이다. 5330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못 알아먹으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무실이면 3실. 실시계획이 나오면 몇 년이고 3년이고 2개니까 개발계획이 나오면 2년이고 330이 나오면 5년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계획에 나오면 몇 년이고 3년이고 실시계획이 나오면 3년이고 개발계획이 나오면 2년이고 330매세에 나오면 5년이고 이 정도야 이해해야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실 2개 5330 한방 해결하는 거예요. 3실 실시계 인가 신청은 3년 2개 개발계 수익 고시는 2년 5 330 330매세는 5년. 가장 중요한 말은 다음날. 가장 중요한 3실 2개 5 330은 조례가 암기했는데 되는 날 다음날. 그래서 262페이지 맨 위에, 맨 밑에. 원칙, 구역 지정은 다음 갖고 규정된 날을 체크합시다. 다음 날 해제다. 다음 날. 그리고 이제 박스는 암기해야 되고요. 근데 밑에 보면 2번은 2입니다. 2에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 가련의 환지 방식은 환지청 공고일 다음 날. 그럼 앞에 공사완료 밑줄 긋고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은 뭐냐 써요. 지금 262페이지 맨 밑에 줄, 262 맨 밑에 줄 봅니다. 박스 안에 262, 63이 아니고 62페이지 맨 밑에 2번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죠. 공사완료 밑줄 끄고 써요. 뭐라고? 수용사용방식. 환지 방식이면 환지점 공고일 다음 날이니까 그러면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은 뭐냐 그러면 그 뭐라고? 수용사용방식이다. 수용사용방식. 그 다음에 이제 옆에 263페이지 박스 밑에 2번 환원 페이지 설명합니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세요. 무슨 지역이라고요? 농림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뭐가 되고, 도시가 되고, 지구단위 계획 됐다. 3실 2개 5330 해가지고 없어졌어요. 신도시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그들이 있어야 돼요? 되돌아가야 돼요? 되돌아가야지.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없어져야지. 용도적은 종전을 환원하고, 지구단위는 폐지된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공사 끝나가죠. 공사 끝나고 없어지죠. 공사 끝나고 없어질 때는 이렇게 지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뭐만 지우라고? 글자만 지우라고. 글자만. 공사 끝나고 해제되면 환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 이해를 좀 해야 돼. 그 2번 환원 페이지니까 읽어볼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되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계법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용도지역 지구단위 각각 환원, 폐지 등을 본다. 도시지역은 지정 전로 환원하고 지구단위는 폐지되고 다만 사업 완료된 후에 따라 구역지정 해제되면 즉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 환지점 공고일 다음날 해제되면 환원되거나 폐지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 이해를 좀 해야 돼요. 밑에 3번 고시공단 필요가 없고 X. 문제 1번입니다.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이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말로 합시다. 1. 0. 여기 뭐라고? 개발계획 공모. 1. 자연녹지. 2. 생산녹지 100번 30이야. 3. 도시지역에 말 바꾸면 관농자. 관은 개생보. 4. 균형발전. 자연환경 제외하고. 5. 저상공 면적악기가 전체 면적이 100번 30 이하다. 답은 2번. 2번입니다. 2번 문제는 X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무슨 수를 암기합니까? 보는 게 아니에요. 3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이 다 틀린 거 1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필요하다 인정하면 서로 떨어진 둘 이상 인체를 결합해서 하나의 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까? 네. 있죠. 2번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사업 시행 분할하면 분할 후 사업 시행지구 면적 각각 얼마 이상? 만 이상. 3번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은 생활안전 대책의 대내 대, 순대사기 대,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할 수 있죠. 4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 시행하라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자체면 토지소유자 동의받는다. 국가 지자체는 안 받는다. 국가 지자체는 안 받는다.
5번 기본계획 수립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이 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된다. 광역 기본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맞는 말일까요? 그럼 넘기면 3번 이제 토지개발 사업 시행에서 1번 시행자입니다. 1번 시행자. 1번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호 중에서 줄 거 없이다.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중요. 지정권자 지정한다. 그 밑에 말 다만 더 중요. 다만 줄 거예요. 전부 환지 방식. 토지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를 지정한다. 그 지문을 알아야 돼요.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하는데 전부 환지 방식은 누구를? 소유자나 조합을. 전부 환지 방식, 땅끼리 바꾸는 방식이면 토지 소유자 조합. 근데 땅 주인, 주인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부 환지 방식은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 기억하시고 시행자는 국가지자체는 공공이고 공공기관은 공공이고 정부 출연기관은 공공이고 지방사는 공공이고 시행자 2번하고 3번은 국장한테 제한할 수 있는데 4번은 국장한테 제한할 수 없다. 그것도 알아야죠. 시행자 2번, 3번은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국장한테 제한할 수 있지만 시행자 4번 지방공사는 국장이 제한할 수가 없다. 그것도 알아야 되고 민간 시행자에서는 5번이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 6번 누굽니까? 조합인데 다 읽지 말고 6번 말고 6번만. 6번 어디 있냐 그러면 도시개발 조합 해가지고 잘 봐요. 토지개발 토지 소유자 거를 건너뛰고 가 도시개발을 설립한 조합. 그 뒤에 줄 거야 돼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하나한다. 그게 중요해요. 소유자가 만든 조합인데 조합은 언제만 만든다?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조합을 만듭니다. 걸어놓고 나머지 읽으면 시간 낭비고 넘어갑시다. 넘어가면은 268페이지 자 환지 방식 1번 아까 있습니다. 전부 환지 방식이면 누구를 시행자 정한다?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 했으니까 1번하고 2번 예외 넘어가고 보지 말고 3번 시행자 변경은 이거 작년 시험에 한 문제 났어요. 문제풀이 했던 문제가 글자는 안 바뀌고 똑같이 나왔어요. 그것은 이것도 우리 문제풀이 할 때 6월달이나 문제풀이 할 때 봅시다. 중요하게 안 보니까 4번 규약 및 시행규정 쓰는데 이 내용 설명한 것이 아니고 규약하고 시행규정 말투만 하면 돼요. 이것은 우리가 사업할 때 혼자 사업하면 혼자서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서는 못합니까? 혼자서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못해? 뭘 또 생각한 척 하냐고. 시행자 5번이 토지 소유자니까 토지 소유자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혼자 하면 자기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지. 혼자 할 때 무슨 싸움 하냐고. 내가 내 자신하고 싸웁니까? 말도 안 되지. 둘 이상 하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그러니까 둘 이상 하게 되면 룰이 있어야 돼. 룰을 만들어 놓고 해야 싸움이 안 되지. 문제 생기면 그 룰에 맞춰야 되니까. 그 룰을 우리는 그 룰을 뭐라고 하냐? 민간이 만든 룰은 규약이고 공공이 만든 룰은 시행 규정이고 법인을 만들려면 반드시 뭘 만든다? 법인은 정관. 그 안에 모든 룰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규약 그 말로 하면 민간이 만드는 거, 시행 규정 그러면 공공이 만드는 거, 법인이 할 때는 모든 게 정관에 정해져 있지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내용 읽으러가네요. 넘어갔습니다. 270페이지 5번 토지개발 사업의 대행 그것도 있네. 알아서 읽어보세요. 6번 토지개발 사업 시행의 위탁 그것도 알아서 읽어보세요. 한 번쯤 읽어보세요. 중요하게 안 보니까. 7번 토지개발 조합은 이것은 읽어보세요가 아니고 반드시 난다 해야죠. 반드시 난다 생각해야 돼. 자, 조합이 가는 사이인데 1번 인가권자 동그라미 1번의 함정에 3개. 첫 번째 토지 소유자. 두 번째 7명 이상, 세 번째 지정권자인가요? 다음 주 가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런다고. 이번 주에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지상권자 없으면 토지 소유자. 5명, 7명이요? 7명. 시장 우수인가요? 지정권자인가요? 지정권자. 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는 단어하고 다음 날만 알면 두 문제 맞죠? 누가 합니까? 지정권자. 언제 합니까? 다음 날. 그러면 개발법 두 문제 맞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지정권자인가 2번 정관의 기재사항은 자 조합이 수립하는 정관에는 이런저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있다고 할래요? 없다고 할래요? 있다지. 눈치로 있다지. 왜 있답니까? 출제위원도 보고 내니까 안 본 거는 절대 낼 수가 없으니까 있는 것만 보이니까
옆에 동그라미 3번 중요합니다. 인가받은 거 변경하려면 변경인가 받습니까? 받아야지. 근데 경미한 변경은 신고하고, 여기 신고. 그 중에서 박스에 1번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주된 사무소 소재 변경은 신고한다. 1번이 많이 나왔어요. 공고방법 변경은 신고는 내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직 안 써먹고 1번만 많이 썼다고. 주된 사무소 소재 변경은 변경인가 받아? 아니요. 그건 변경 신고다. 토지 소유자 동의, 기억 중요하죠. 안 보고 말로 합시다. 면적 3분의 2 이상, 청수 2분의 1. 포인트는 와. 그러면 이제 또 나왔네. 자, 1번. 면적 산정할 때 국고지 포함제, 포함. 똑같아요. 2번.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면 대표 공유자 1명. 집합 건물을 공유하면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1명. 3번. 어쩌고저쩌고 소유자 수가 늘어났다. 그때는 전이죠, 전. 뭐뭐 후에 아니라 뭐뭐 전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것.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2번. 동의받을 때는 사유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권관리청 동의받는다. 똑같고요. 3번. 이 토지 소유자가 동의 처리하죠. 조합설인가 신청 전에 처리할 수 있어요. 처리하면 그 사람은 동의자수에서 빼면 되는 게요. 동의자수에서 뺀다. 그리고 4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있네. 그 다음에 넘겨보면 274. 니은, 디귿도 다 해야 되거든요. 니은. 자, 조합설 민가 신청전에 동의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하면 동의자수에서 뺍니다. 그러면 디귿은 뭐냐? 조합설 민가 동의해서 동의한 자, 내가 그 땅을 샀어요, 내가 샀다 그러면 나도 그대로 동의한 걸 보되, 나도 조합설 민가 신청전에 동의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함정 쓸 내용은 없어요. 근데 작년 문제 뭐라 나왔냐? 조합설 민가 신청하는 면적 3분의 청수 2분의 거기에다가 국공지를 제외한 이러고 나온 거예요. 제외가 아니고 포함. 국공지 포함한 그래야지. 그 다음 2번 이제 조합의 설립 등기에 관한 사항인데, 자, 274페이지 2번, 1번 그것도 나옵니다. 조합은 법인이다 써야 됩니다. 공법상 비영리 사단 법인이다. 공법상 비영리 사단 법인. 2번의 설립 등기 중요죠. 조합은 주된 사업 소재 체크합시다. 등기하면 성립한다. 등기하면 성립한다.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물어보니까 등기하면 성립한다. 그게 중요해요. 단순해요. 그래서 조합의 대표자는 이 설립인가 나오면 30일 내에 등기하는데 30일은 안 중요하고 등기하면 성립한다. 이 말이 중요하고 조합에 대해서 이 법이 없으면 저 법이다. 이 법이 없으면 저 법. 저 법이 뭐다? 일반법이다. 일반법. 이 조합은 뭐라고요? 공법상 영리,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법인, 영리 법인에 대한 일반법은 상법, 비영리 법인에 대한 일반법은 민법. 근데 얘는 뭐라고? 비영리 법이니까 그래서 들어간다? 민법,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그런 식으로만 찾아주면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인데 1번 또 중요. 조합원은 그에 관해 토지 소유자 동의하든가 말든가 그 도시기반 구역 안에서 살든가 말든가 정신이 있든가 없든가. 그러니까 뒤에 무슨 말이 붙든 간에 무조건 뭐라고? 토지 소유자는 자동 강제 조합원이에요. 조합원. 싫든 말든 무조건 얘는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붙었다고 속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인데, 자 1번 중요합니다. 1번. 자 보유토 기억이네. 기억 중요. 보유토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할것. 이걸 갖다 치사하게 면적에 비례한 그러니까 비례한 의결권이 아니고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그 말이 중요해요. 평등한 의결권. 똑같은 의결권 형상. 다만 아직까지 나온 적 없으니까 패스하고 그 밑에 박스에서 3개 찾아야 돼. 첫 번째. 공유토지는 공유자 동의받은 대표인자 1명만 의결권이 있고 그거 잘라야 돼요. 공유면은 7명 공동 소유한다. 조합원 1명이 7명이요. 1명이지 1명.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이면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1명이지. 각각 1명. 그 다음에 다만 자 공동공고 후 집합 건물 분할해서 소유권 취득했자 그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분명히 조합원은 돼요. 조합원은 되지만 의결권이 없어요. 그래서 3개 들어가서 박스에 공유토지는 조합원 1명. 집합 건물로 공유면 구분 소유자별로 1명. 의견 청취령 공동 후 집합금을 분할해서 소유권 취득했다. 너 의결권이 없다. 그 다음 니은은 상식입니다. 조합이 사업할 때 들어가는 돈은 누가 냅니까? 조합원이 내야지.
조합의 사업에서 이익 나면 누가 하죠? 조합원이 갖지. 이런 얘기니까 니은 당연한 얘기고 디귿 스스로. 4번 임원입니다. 임원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 조합이 시험 문제만 잘 나오지 내용들은 다 쉬워요. 내용들은 살짝 바뀌니까.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고 임원 선출. 조합의 임원을 줄거 벌려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 되고 그러니까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은 되지만 임원이 안 돼요. 임원이. 조합장, 이사, 감사 모두 본다고. 임원이 안 돼요. 그러면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 하고 그리고 정관이 정하는 몇 체크합시다. 총회에서 선출한다. 막 계속 보는 거예요. 임원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 하고 임원은 의결권 갖는 조합원이 되고 총회 선출한다. 딱 그러고 식시학 시험 보고 딱 가게 되면 감사는 의결권을 갖는 토지 소유된다. 옵니까 했습니까? 이거 말도 빙 돌린다고. 감사는 의결권 갖는 토지 소유된다? 한참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가 뭐지? 임원이지. 토지사가 뭐지? 조합원이지. 그렇게 말 돌린다고. 그래 봤자 그 말이다.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나 의결권을 갖는 토지 소유자나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 겸직금지는 비리방지.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직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 있으면 이사 하나만 해야지. 나 이사도 하고 조합장도 하고 감사도 하고 직원도 하고 다 하면 안 된다고. 딱 하나만. 그리고 현재 여기서 조합이 임원하면 옆에 동네 가가지고 도시개발조합의 임원 직원 안 돼요. 비리방지.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에 또 다른 임원직을 하지 말고 같은 목적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임원직은 해서도 안 된다. 비리방지. 그 다음에 4번 조합의 직무, 기억, 니은, 디 유치하게 조합장이 뭐예요? 이사가 뭐예요? 감사. 그 시험에 나와요. 그런 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조합장은 뭐 하는 사람이야?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 하겠지. 이사는 뭐예요? 조합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나눠서 한다. 사무를 분작 나눠보고 감사는 회계, 재산 상태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니을이 중요하죠. 민법 말하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하라 하지 마라. 똑같은 얘기요. 조합장이 자기를 위해서 조합하고 계획할 때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장이 자기를 위해서 조합하고 소송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 있어서는 조합장이 이런다고. 조합장이 아니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결격서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는 조합의 출급시다. 뭐가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이거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틀렸다. 조합원이 아니고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1번 금지한 자, 한정치한 자, 미성년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에서 형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되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년. 출거란 말 안 했어요. 안중이요. 뭐가 문제냐? 우리 공법의 시험 문제 나오면 이 결격사에 몇 번 나오는데 다음 중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는 결격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법은 그런 게 나와요. 숫자 나오는데 공법은 그런 거는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결격사유냐 아니냐 이거 묻는 것이 아니고 자 금지산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묻는다고. 이것은 조합원이 아니고 뭐라고? 임원의 결격사유지. 왜 그래서 조합원이 나오냐?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딱 써놓고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넘어간다고. 집에 생각하니까는 왜 이렇게 조합원이지? 뭔데? 임원인데. 이러니까 열받는 것이죠. 어디가 바뀌는가? 그 조합에 뭐가 안 된다? 임원이 될 수 없다. 이게 포인트지 결격 사유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넘겨보면 총회 대의원에 딱 보고 총회도 한 해 이러고 넘어가고 2번 대의원에 의결권 갖는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면 50명 이상이면 총회권을 대의원에 둘 수 있다 둬야 된다.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니은패 쓰고 디귿 중요. 자 대의원회가 총회 의결을 대행하거든요. 대신 행한다.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을 대신하려고 대의원을 만드는데 총회 의결을 다 해버리면 봐요. 총회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이 이만큼 많은데 이 총회가 무슨 총회요? 조합원 총회. 자 총회 합시다. 없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총회가 아예 이게 총회가 열리지 않으니까 총회권을 대행하기 위해서 뭐 만든다고요? 대의원회. 대의원회가 총회권을 다 대행해버리면 총회 필요도 없겠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 5가지는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이것만 대행할 수 없다. 나머지는 대행하고 5가지만 대행을 못한다. 대행하는 거 써놨어요? 못하는 거 써놨어요? 대행 못하는 거. 그럼 시험장 갔더니 대인에는 총회 의결상조 임원선출은 대행할 수 있다. 있다 썼다고 없다 썼다고 이걸로 푼다니까 이걸로. 있다라고 없다라고 없다라고 없다라고. 대의원에는 총회 의결사안 중 개발계획 수립 변경을 대행할 수 있다. 있다가 아니고 없다라고. 그렇게 문제 푸라고. 문제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다고. 의결사항이 잔뜩 있잖아요. 그 중에서 대행할 수 없는 걸 썼어요. 없는 거. 있는 걸 쓴 것이 아니고. 그럼 출제자도 없는 걸 가져와서 있다 없다 물어본다고. 그게 뭐냐? 첫 번째. 자, 개발계획 수립 변경 개. 그 다음 환지계획. 잠깐만요. 저 위로 가가지고, 자, 그 위에 박스 1번. 자, 1번입니다. 1번 체크하고, 정관 변경의 정. 2번 체크하고, 개발계획 수립 변경의 개인데, 거기서 실시계획은 지워요. 자, 지워버려요. 개발계획 수립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 못하는데, 실시계획은 대행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같이 보면 안 되니까 실시계획은 지웠고, 개발계획 수립 변경의 개. 그 다음, 6번, 환지기 작성의 환. 6번입니다. 6번 7번이 아니고 그 다음에 9번 임원 선출의 임 10번 합병 해산의 해 1번 뭐라고요? 정관병의 정 2번 뭐라고요? 개발계획 수립병의 개 3번 뭐라고요? 환지기 작성의 한 4번 임원 선출의 인 5번 합병 해산 해 정, 개, 환, 임, 개 뭐라고 안겠습니까? 개, 임, 한, 정, 해 개, 임, 한, 정, 해 개 개발계획 수립 변경, 임원 선출, 한지기 작성, 정관 변경, 합병, 해산 이런 식으로 개, 임, 한, 정해 이 부분도 출제가 잘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암기 좀 해야 돼요. 그 다음 맨 밑에 6번 조합 경비 부담인데 이것은 알아서 읽으세요. 조합이 공사할 때 들어간 비용은 조합원이 다 낸다니까 이런 얘기요. 그 다음 이제 2절 실시계획은 잠시 쉬고 노트 봐요. 노트 29페이지 보면 29페이지 5번 도시개발 조합 자 1번 자 조합을 만듭시다. 첫 번째 조합을 만들면 정관 작성에서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이 7명 이상입니다.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두 번째 자 동의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포인트는 와 동의자 수 산정 반복 끄면 머릿속에서 국공유지 포함이 제외요? 포함. 공유토지는 대표 공유자 1명, 집합 건물인데 구분 소유자별로 1명, 어쩌고 소유자가 늘어났다? 전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동의는 소유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공유 관리청. 자, 조합설립인가 신청자는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처리하면 뺀다. 동의 한자한테 토지 취득하면 나도 동의한 걸로 보되 나도 신청자는 처리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고 없지만 그런 거 나오면 판단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설립인가 인가권 양도경 지정권자. 자 조합은 인가받으면 성립해요? 등기하면 성립해요? 등기해야 성립한다. 조합의 법적 성격은 도시개발조합은 법인입니다. 법인.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그래서 비영리니까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 사단법의 규정을 따르고 조합원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입니다. 면적에 관계없는 비대한이 아니고 평등한 의결권 갖는다. 평등한 의결권. 그 다음에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있었죠. 무슨 얘기냐. 하나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면 조합원은 1명이다. 집합건물이면 구분 소유자별로 1명이다. 의견정치는 공당공고 후 집합건물을 분할해서 취득한 자 너는 의결권이 없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임원 그러면 조합장 이사 감사인데 임원의 직무 조합장은 뭐하고 이사가 뭐하고 감사하고 상식을 하시고 결격사유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뭐가 될 수 없다고? 임원이 될 수 없다는데 하나 빼먹었네. 결격사에 해당하면 언제 잘립니까? 그 중요한데 언제요? 다음날. 개발법이니까 다음날. 결격사에 해당하면 다음날 자격상실 그 다음에 비리방지는 무슨 얘기냐? 비리방지는 임원은 그 조합의 임원직은 또 다른 조합의 임원직을 하지 말고 두 번째 자기계약 쌍방대리 하지 말고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문제 나봤자 상식적이니까 쉽게 풀려는 것은.
그 다음에 대의회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수가 몇 명? 50명. 수정이에요. 50명. 50명 이상이면 대의원이 도의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치사하게 도의한다, 속으면 안 돼? 둘 수 있다. 그리고 대의원회가 뭐 합니까? 총회 권한을 대행하지. 대행 못하는 거 5개 있다는 거 있죠. 뭡니까? 깨, 임, 환, 정해. 깨, 그러면 개발계 수입 변경, 임원 선출, 한직 작성, 정관 변경, 합병, 해산. 네, 그런 식으로 반복해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조합. 그럼 잠시 쉬고 실시기 갑시다.